안녕하십니까. 요즘 전세 사기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증금을 떼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 직원이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500억 원을 먹튀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똑똑한 삼성 직원들도 보증금 전액을 떼는 그런 사태가 최근에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 삼성 직원들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방법은 없다. 살면서 별일을 다 당하는데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한 예방주사는 있어도 사후 구제책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세금 내지 임차 보증금을 절대로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삼성 직원들도 이렇게 당하는데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 때부터 사회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분야 아니냐. 근데 이런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전세금 떼이는 사회 경험을 하라 소린지 알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도 전세금 떼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강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두 편 들어봤는데 불완전한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전세금 100% 해소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후 구제책에 대해서 제목을 써놓고 유튜브로 올린 걸 봤는데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상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전세 계약하기 전이다. 어떤 아파트를 전세를 얻고자 한다. 또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얻고자 한다. 또는 일반 주택을 전세 들어가고자 한다. 또는 빌라나 다세대 전세 들어가고자 한다 할 때 첫 번째로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집이 얼마짜리냐.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알려준다 할 때도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시세를 분석해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는 시세가 있다 할 때 낙찰가로 또 분석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세 감정가의 80% 내지 95%. 지역에 따라 다르죠. 강남 일원이다 95% 정도 생각하고요. 좀 외곽 지역이다 그러면 시세 감정가의 80%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세 분석과 예상 낙찰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일반 주택이라면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50에서 80% 정도가 낙찰가고 빌라도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60에서 90% 정도 고려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파악할 것이냐. 두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돼요. 무료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당의 목적물 또는 인근지 낙찰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경매를 로그인을 하면 경매 정보가 뜨죠. 내가 아파트 전세를 얻는다. 그럼 아파트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서울시 강동구 그러면 이렇게 경매 나온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 사례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특수물건, 법원, 진행물건인데 전체 보기로 해서 보면은 쭉 나오죠. 근데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고덕 아이파크다. 그러면 고덕 아이파크에 낙찰 사례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분석의 지식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고덕 아이파크에 입주를 한다. 쭉 내려보면 한 달에 3건 무료 열람이 가능하대요. 그럼 이렇게 보면 낙찰 사례 분석이 나오죠. 낙찰가율이 센이에요. 113%이 정도. 이제 감정가의 13% 정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서 경기도 일산 서구 지역 아파트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열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정보가 나오는데 낙찰 사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최근 1년간 85% 정도에 낙찰되는구나. 이렇게 시세를 알아야 되고 그 시세 대비 한 85% 10억짜리라면 8억 5천 요 정도가 예상 낙찰가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세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시세 분석 호가가 시세는 아니거든요. 예컨대 최근 실거래가가 8억인데 호가가 갑자기 10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보수적으로 실거래가 그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이러한 사설 사이트들이 요즘 생겨서 참 좋아요. 그럼 어느 지역을 입력하면 내가 전세를 얻고자 하는 지역의 인근지에 실거래가 정보가 떠요.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빌라까지도 이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정보가 뜨거든요. 그러면 실거래가 정보는 이러한 사설 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같은 아파트 단지 또는 비슷한 단지에 10억의 거래 사례가 있구나. 이 지역은 6개월 사이에 낙찰가가 80%, 85%다. 그러면 예상 낙찰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무료 경매 사이트 또는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알 수 있고 예상 낙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실거래가 정보 사이트를 볼 때 본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니까 한 80% 정도의 낙찰이 되는 지역이다. 그럼 예상 낙찰가는 8억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등기부를 열람하니까 뭐 재표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다는 거죠. 전세금은 뭐 8억 미만까지 가능하겠죠. 잡혀 먹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세 10억인데 예상 낙찰가가 8억이라면 이렇게 전세금이 세잖아요. 그거는 잘 나가는 아파트니까 이렇게 전세금이 세겠죠. 그래서 2억만 투자해서 갭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5억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중개사님들께서는 시세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 낙찰가 8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8억 빼기 5억 원을 하게 되면 전세금은 3억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 전세금의 시세가 뭐 8억이다. 그러면 그 보증금 3억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은 가능할지라도 막 이 집에 4억 원, 5억 원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약정하면 안 되겠죠. 전세 보증금은 딱 3억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월세로 약정하면 되겠죠. 아파트는 이렇게 비교적 단순합니다. 근데 원룸 같은 게 복잡한데 가령 방실이 10개인 다가구 원룸 주택이다. 시세가 실거래가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추산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비슷한 원룸이 평당 얼마에 거래되는구나. 그렇게 추산한 게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낙찰가는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알 수가 있거든요. 다가구 원룸의 낙찰 사례. 그러면 대략 한 60% 정도에 낙찰되는구나. 그럼 예상 낙찰가를 6억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만약에 없다. 그래도 확인할 게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입세대 열람원은 일반인들은 발급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발급을 받아 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 받아오게 해야 되겠죠. 전입세대 열람원의 약점이 뭐냐면 확인 도장이 없어서 그 위조를 하는 사건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위조하게 같이 가서 좀 발급을 받아달라, 또는 보는 데서 인터넷 열람을 또는 동사무소 가서 열람을 받아달라,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액수가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들의 그 임대차 계약서를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건 사고 나는 현장들 보면 다가구 원룸인데 전입세대 열람원도 안 보여주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증금 1억 원을 띄었다 할 때 1억 원을 적금을 통해서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입금을 해도 9년 10년이 걸려요. 다달이 100만 원씩 10년 동안 입금을 해도 1억 남짓 모으는데 잘못하면 한 방에 임대차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부를 통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없구나. 보통 다가구 원룸은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요즘은 또 특히 안 나오다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순위로 월세를 놓는 게 아니라 그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잡혀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몇 세대나 전입세대가 돼 있는지 동사무소 가서 요거 좀 발급받아 와라.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요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입신고한 자들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야 되겠죠. 선순위 금액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보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8명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8억 원이에요. 예상 낙찰건은 6억 원인데 선순위로 재표 먹은 게 8억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 나는 배당을 못 받아요. 선순위자들이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다면 내 차례니까 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순위 배당을 못 받아요. 따라서 이 집에 전세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낙찰가는 6억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떡하지?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전세 들어가지 말고 월세 들어가라는 소리죠. 만약에 월세 들어갔다.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된다. 월세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까먹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다. 보증금을 까먹었는데 500만 원밖에 못 까먹었어. 그러면 500만 원은 최우선 면제를 요구해서 최우선 면제로 배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 그냥 알아서 배당 안 해줍니다.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 가구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요즘은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그러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